실록 서정주. 어이할거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 한 번 날 애워싸는데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펄펄펄 떨어져 내려 신라 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신라 가시네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 내려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안녕하세요. 중랑문화원 홍신앙시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홍성래입니다. 오늘 중랑문화원 신앙송반 홍신앙시 회원님들과 함께 가슴에 고이 담아두었던 서정시 한 편씩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앙송이란 영혼의 항아리에 한 송이 꽃을 꽂는 일이라고 하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 한 송이 곱게 피어내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으로 낭송해드린 시는 서정주 시인의 실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신앙시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시로 가득 채워질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옆에 앉으신 선생님을 본인이 좀 소개해 주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홍신앙시와 인연을 맺게 됨으로써 제 마음이 정말 촉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최경미입니다. 최경미 선생님. 오늘 섭섬이 보이는 방 이 이야기는 그 이중섭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혹시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의 그 기념관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이중섭의 그 그림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중섭 화가님의 정말 대표작은 그 멋진 힘이 뿜뿜 넘쳐나는 그 황소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는 황소 그림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나희덕님의 섭섬이 보이는 방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 시에 보면 아고리와 발가락꾼이라는 그 글이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아고리는 이중섭을 말하고요. 발가락꾼은 이중섭의 아내 마사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섭섬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 나희덕.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개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개를 그리는 아고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 질 때까지 놀았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홍시당시에 와서 매일 즐겁게 사는 신정숙입니다. 아, 신정숙님은 홍신앙시 오셔서 매일 즐거우신가요? 네, 오래전부터 인연이 되신 분입니다. 옛날에 국선도 할 때부터 한 20여 년 전서부터 지금 신앙송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낭송할 시가 죽변효자라는 시인데 선생님은 진정한 효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는 자식이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음식, 뭐 좋은 옷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네. 게 효자라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죽변효자 어떤 효자인지 권선희 씨 시를 신정숙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죽변효자 권선희. 봐라 김양아, 울 아버지 오시거들랑 씹은 커피 말고 비싼 걸로다 팍팍 내더려라. 요새 영감쟁이가 통 잡숫지를 않는다. 뱃일도 처버치를, 몸띠도 시원찮지를, 할맛씨까지 갖다 묻고 정막강산 같은 집구석에 쟁일 들어앉아 있으면 부에밖에 더 나겠나. 그래도 김양 네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이 여라도 가끔 들락거리는 기제. 돈이 없다 싶으면 네가 한탕 쏜다 하고 두 잔 내와가 같이 마시라. 손도 좀에 잡혀주고 궁디도 설찍 들어대고 한 번씩 오빠야라고도 불러주거라. 복 짓는 마음으로다가 모시면 그 복 다 니한테 갈 끼다. 돈은 얼마가 됐든 나한테 달아놓고. 안녕하세요. 시를 좋아하고 시 낭송이 좋아서 홍신앙시에 온 홍신앙시 새내기 민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명숙 선생님. 홍신앙시의 진짜 새내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낭송도 잘하시고 여기 홍신앙시 선생님들과도 잘 어울려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홍신앙시에 오신 느낌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단아하고 어여쁘신 교수님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언니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기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아요. 여기 있는 언니들이 엄청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낭송할 시가 유치환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국민의 애송시라고도 할 수 있죠. 유치환과 이영도의 사랑 이야기인데 선생님 신앙송 할 때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셨군요. 유치환의 행복을 민명숙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에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홍신앙 씨 와서 마음에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김옥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홍신앙 씨에 오셔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여기 오는 순간순간마다 행복한데요. 정말 제가 올해 대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박인환 신화송대에서 대상을 받으신 김옥숙 선생님, 시를 대상을 받고 나서 좀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삶 자체가 그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너무 잘 외우세요. 또 시를 잘 외우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시 속에 빠져서 앉으나 서나 늘 외워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시 생각. 그러시면 외워진다고. 여러분 원래 시를 이렇게 한 편을 낭송하기 위해서는 200~300번을 읽어야 외워집니다. 500번까지 읽어야 완벽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대회를 나가려면 1000번까지라고 해요. 열심히 항상 노력하는 우리 김옥숙 선생님의 시. 요즘 5월 달에 이 찔레 향기에 저는 아주 취해서 삽니다. 문정희 시인님의 찔레. 김옥숙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찔레 문정희.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목요일을 기다리는 홍신앙 씨 신앙송을 사랑하는 문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희 선생님. 왜 이렇게 떨으세요? 아, 이상하게 떨리네요.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엄청 떨리시는데 문경희 선생님은 제가 볼 때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세요. 날개 없는 천사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데 우리 천사님도 좀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꽃을 보니 제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 어디가 이렇게 안 좋으셨나요? 제가 유방암에 걸렸었어요. 그러면서 홍신앙 씨에 와서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고 또 홍승래 교수님을 만나면서 내적으로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빨리 회복이 되실 거라 믿고 지금도 홍신양 씨에 오시면 굉장히 밝고 표정이 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엄청 사랑받으시잖아요. 예, 우리 형님들이나 여기 반장님들 사랑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사랑하다 보니 나눔도 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 시를 사랑하고 홍신앙 씨를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홍신양 씨 자랑까지 해주셨습니다. 시낭송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문경희 선생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어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라. 걷기 클럽에 갔다가 역사 문화 향토 문화 해설을 하시는 선생님을 뵙고 반해서 곧바로 쫓아온 김희남입니다. 맞아요. 우리 재작년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제가 이제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설을 하러 갔는데 우리 김인남 선생님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저를 쫓아오신 분이세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남 선생님께서는 나눔 천사예요. 매주 오실 때마다 우리의 양식거리를, 야채거리를 매주 안 걸르고 갖다 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남 선생님이 오늘 낭송할 시가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인데 저도 사실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보니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우리 김인남 선생님은 이 시를 낭송할 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어머님이 어떤 어머니셨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가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때면은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듯 살아라.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하단다.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아, 못 살긴 해야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김인남 선생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님의 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도 좋아하지만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송을 하게 된 오순환입니다. 시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저도 오순환 선생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가 수선아에게 정우승 시인데 우리 오순환 선생님은 어떨 때 좀 외로움을 느끼실까요? 혼자 있을 때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은 힘들지요, 혼자요. 그렇죠. 그럴 때는 홍신앙 씨를 예, 예. 바로 찾아오셔야죠. 네네. 그럼 신앙송하면서 또 어떨 때는 행복하세요? 야외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아, 같아요. 저는요. 야외 갔을 때 네. 우리 야외를 좀 자주 나가야 되겠군요. 네. 이 시 내용에 보면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네. 혼자 있을 때 혹시 누가 전화 좀 안 걸어주나 이럴 때 있는데 선생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있지요. 지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혼자 생활합니다. 아, 그러려니 하지 마셔요. 홍신앙 씨 회원님들과 어울려서 애롭지 않게 생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수선아에게 정호승 시를 오순환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가라앉았던 마음을 힐링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홍신앙시에 오는 김덕한입니다. 한 주간의 힘듦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굉장히 제가 기쁘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재충전하는 우리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그럼요. 오늘 선생님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님의 시를 낭송하시는데 저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군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게 좀 살짝 궁금해지네요. 제가 사랑하는 당신은 대자연입니다. 그 자연의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조화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승화를 시켜서 마음을 울릴까요? 저는 이 시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너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뭐 남편 이야기나 아들 이야기나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대자연과 사람을 연관해서 아주 멋진 하모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님의 시를 김덕한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음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20알 빈 농길을 싸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음 좋겠어. 이 세상에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낭송을 배우고 싶어 우리 홍성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우순아입니다. 우순화 선생님은 우리 지금 홍신앙시에 또 총무님으로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처음에 오셔서는요 낭송을 시켜도 안 하고 저는 입을 떼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되셨죠? 네. 지금은 아주 됐습니다. 잘하십니다. 오늘 낭송하는 시가 홀로 늙지 않는다 소시 이관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소시 이관이라는 시인하고 어떤 관계세요? 옆지기입니다. 남편이에요. 남편은 시를 쓰고 아내는 시를 낭송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까요? 낭송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선생님은? 용기가 많이 생겨요. 네. 용기. 저도 소심해가지고 진짜 어디 가면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낭송보다가 그냥 배짱이 조금 느는 것 같은 거 있죠. 네. 좋죠. 네. 그래서 이 신앙송이 용감해져요. 맞아요. 남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분들도 낭송을 하면서 발표력이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 신앙송을 함으로 해서 발표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도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어디 가서 놀을 때 우리가 뭐 다른 놀이를 하고 노는 것보다도 시를 낭송하면서 놀을 때 우리 신앙송가들의 이 만남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홀로 늙지 않는다. 소시 이관이 남편분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홀로
늙지 않는다. 소시 이관희. 간간히 불어오는 봄바람이 연초록 손을 내밀면 하얀 버선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목련은 벌써 봄을 내린다. 꿈을 대던 발자국 소리도 가쁜 숨소리 따라 산을 오르고 숲이라는 품 안에서 크고 작은 영역으로 나눔을 같이 할 때 꽃의 향기 은근하여 바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원만함으로 어울려 노는 것도 보기 좋아라. 이 또한 봄이라야 제맛이다. 계곡물 마른 지도 참으로 멀다. 그럼에도 숲풀은 무성하여 매미들이 울어댈 날도 머지않음을 짐작해 본다. 반복되는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 같이 병들어감에 있어 억지로 잡을 것도 놓을 것도 없으니 곤욕스러움을 탓하지 말자. 홍신앙 시의 역사, 홍신앙 시의 청일점, 김광현입니다. 홍신앙 씨의 청일점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처음 여기 신앙송 개설했을 때부터 등록해 주셔갖고 지금까지 우리 홍신앙 씨의 반장님으로 또 우리들의 보호자처럼 듬직하게 계셔주셔서 저희는 얼마나 영광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우리 홍신앙 씨 그 수업도 좀 잠깐 홍보 좀 해주시죠. 우리 그 홍신앙 시는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중랑문화원에서 홍성래 교수님을 모시고 전국적인 여러 같은 인기하에 진행되고 있는 수업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홍신앙 씨. 대단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낭송할 시가 목련 후기인데 어찌 선생님은 혹시 목련을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목련꽃은 필 때는 예쁜데 질 때는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여기 시에 보면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 목련 후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좀 짧게 말해 주실래요? 예, 꽃이 아주 하얗고 예쁘고 통통해서 좋아합니다. 아, 통통한 꽃을 좋아하세요? 예, 예. 사람도 통통한 사람 좋아합니다. 혹시 사모님도 예, 통통한 편입니다. 아. 여러분 굳이 살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반장님은 통통하신 분을 좋아한답니다. 오늘 목련 후기 우리 반장님의 아주 좋은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목련 후기 복효군.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손결을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의 달처럼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늘들이 타다남은 편지처럼 날린 데서 미친 사랑의 증거가 저리 남았대서 두려운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뿜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무궁화를 심으리라. 한용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예나라에 비춘 달아 세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개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으리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거울 비춘 달아 세창을 넘어와서 나의 품에 안긴 달아 이지러짐 있을 때에 사랑으로 도우리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가히 없이 비춘 달아 세창을 넘어와서 나의 넋을 쏘는 달아 구름재를 넘어가서 너의 빛을 따르리라. 오늘 신정숙, 민명숙, 김옥숙, 문경희, 김이남, 김덕한, 오순환, 최경미, 우순화, 김광현, 저를 포함한 11명이 회원님들이 정성껏 빚어낸 시의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홍신앙시 회원들과 함께한 시간, 지금까지 진행의 홍성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